안녕하세요. 사주로 나를 공부하는 사심 공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우 박정민님의 사심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박정민님의 팬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박정민님의 세밀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박정민님의 사주 안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분석해보고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정민님의 생년월일은 나무위키 등재 기준으로 가져왔습니다. 정묘년, 계묘월, 임신일에 세 기둥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박정민님의 직업이 배우이시니까 어떤 성분이 배우와 잘 어울리는지 찾아보았어요. 그렇게 제가 고른 성분은 연지와 월지에 있는 묘목 상관이에요. 사실 지지에 있는 두 개의 묘목 상관으로 배우적 면모가 아주 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제외한 현재의 정보 내에서는 가장 합당한 것 같아서 뽑아보았어요. 제가 처음에 사주 심리를 배울 때에는 커리큘럼이 젤로 적성에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분들의 직업적인 특성을 눈여겨봤었어요. 물론 지금은 사주 성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어떤 직업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작은 경향성을 보면 편제파랑 식상파의 구분이 있었어요. 제 느낌에 편제파는 성격이 강한 연기 스타일을 보였던 것 같아요. 폭발적이고 강렬한 감정 연기를 보여주시고 배우의 카리스마가 눈에 띄었습니다. 식상파는 유려한 화술이 돋보였어요. 강렬함보다는 리얼리즘에 가까워요. 일상생활 속에 있는 사람을 똑 떼어내서 영화나 드라마에 넣어놓은, 거기에 자신의 매력을 사용해서 한껏 맛을 살린 연기 스타일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굿즈홀릭입니다. 침착맨님 방송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박정민님이 얼마나 굿즈에 진심인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저는 이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꽂혀서 관련된 상품을 사 모으는 행위에 대해서 아주 높은 확률로 정제합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선 영상들에서 정관합은 몇 번 봤잖아요. 정관합 같은 경우에는 단단한 틀로 작용하는데 정제합은 현미경이 되는 것 같아요. 정제의 세밀함으로 고르고 골라낸 하나의 무언가에 몰입하고 집착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정제합이 나타내는 여러 가지 특성 중에 하나가 덕력이 아닌가 싶어요. 박정민님은 이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셔서 월간이나 시간에 제압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현재 보이는 내용에서는 연간 정화가 전부라서 조금 의외였어요. 세 번째는 작가적 면모입니다. 알고 보니까 박정민님께서 책도 3권이나 내셨더라고요. 2022년에도 책 한 권이 나온 걸 보면 평소에 꾸준히 글을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사주 심리에서의 작가의 조건은 편인과 식신의 조화입니다. 물론 사주 외의 지능적 요소가 훨씬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그냥 지금은 박정민님 사주 심리 안에서만 본다면 편인의 낯설게 보기적 성격이 충족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시간에 식신이 오는 것이 글을 쓰는 데 필요한 준비물을 모두 챙길 수 있게 해줄 것 같은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과연 시간에 식신이 없어도 일간 임수만의 힘으로 글을 쓸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런 궁금증들은 잘 챙겨놓고 계속 관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배도라지 크루에 들어가신 점이에요. 이건 끼워 맞추는 면이 조금 있는데요. 월간의 개수 겁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겁재는 단체주의입니다. 단체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겁재가 있으면 단체를 이루려는 성향이 높아지고 단체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단체를 위해서 자신을 살짝 희생하는 면도 있고요. 그런데 박정민님의 사주 심리 안에서 개수겁제는 단체주의 말고도 많은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개수의 또 다른 이름은 상관이라서 연기나 연예계 활동에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묘목 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스마트해 보이고 개수가 스스로의 능력을 풀어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 보여요. 마지막으로 궁합입니다. 여기가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서 핵심인 부분이에요. 궁합은 두 사람의 일간끼리의 관계를 보는 관점입니다. 일단 제가 선생님한테 배웠던 궁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선생님께서는 집착하는 합의 관계보다 자연스러운 음대 양 생의 관계가 가장 좋은 궁합이라고 꼽으셨어요. 예를 들어본다면 임수일간에게 좋은 궁합은 을목과 신금일간이에요. 궁합이 좋은 순서를 보면 음대 양으로 생하는 관계가 가장 좋고, 두 번째는 음대 음 또는 양대 양으로 생하는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합의 관계이고, 네 번째는 음대 양 극하는 관계입니다. 가장 안 좋은 궁합은 음대 음 또는 양대 양 극의 관계입니다. 2차적으로는 일지의 관계를 보셨어요. 그 예로 임신일주와 을사일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임신일주는 일간이 일지에게 생을 받고 있고요. 을사일주는 일간이 일지를 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지를 배우자로 놓고 보는 방식에서 발전한 관점인데요. 생을 받고 있는 일간과 생을 하고 있는 일간이 만나면 서로의 배우자가 나타내는 방향성이 같아진다는 뜻이라서 궁합이 좋다고 보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공부하면서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저는 합의 관계가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고, 일지가 같은 성분인 것이 편안하다고 느껴져요. 제가 생각하는 합의 관계는 서로의 이상형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상반되는 성질 같지만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느껴집니다. 지금 보시는 임수와 정화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 둘을 자기 혐오자와 자기 학대자 커플이라고 장난스럽게 부르는데요. 자기 혐오로 인해서 발전적인 상승을 꿈꾸는 임수는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며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정화적 요소가 부족한 것이 단점인데요. 만약에 임수가 정화의 장점인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힘과 합리성을 배우고 이타적인 면을 보고 닮아간다면 좋은 변화를 일으켜 줄 것 같아요. 정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화는 앞서 말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보수적이고 변화를 싫어하고 심하게 남의 의견에 휘둘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임수의 미래지향적인 면과 자유로움을 보면서 조금씩 바뀐다면 균형 잡힌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일지가 같은 성분일 때 더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지가 일간의 방향성 또는 취향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기왕이면 비슷한 생각과 취향을 가진 사람과 함께 있는 편이 편안할 것 같아요. 이러한 이유로 박정민님과 침착맨님의 궁합을 본 거예요. 사실 저는 박정민님이 침착맨님의 방송에 출연하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침착맨님을 좋아하는 연예인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개인 방송까지 출연하시는 분들은 박정민님 전에는 별로 없었거든요. 특히 배우 중에서요. 가장 처음에는 광고 방송을 이유로 나왔다 치더라도 그 후에는 배도라지 크루님들 방송에서도 자주 출몰하시더라고요. 급기야 배도라지 크루에 가입까지 하셔서 LOL 내전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요즘에는 박정민님의 해외 촬영으로 인해서 배도라지 자동문 축구단의 LOL 내전이 뜸해졌어요.
이제서야 박정민님의 빈자리가 얼마나 컸었는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팬은 아니지만 점점 우원방며들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서 돌아오시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은 정말이지 제 사심이 가득 들어있는 사심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개인 연구 내용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 남겨주세요.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주 만나요.